결국에는 세계 TV 1위 업체 소니를 따라잡게 되죠. 90년대. 네. 3회가부터는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초격차. 맞습니다. 여기서 초격차가 벌어졌구나. 그렇죠. 삼성전자 임직원 수만 대략 11만 1,554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내만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국내만. 네. 그러면 이런 많은 인력과 또 이런 사업 부문들을 다 유지시키는 어떤 삼성전자만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관리의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관리. 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요. 네. 이거는 빅 컴퍼니를 넘어서 메가 컴퍼니예요. 메가. 어떤 게 메가 컴퍼니예요? 예를 왜냐하면 들면? 삼성에서 만약에 휴대폰 사업만 떼서 네. 나오면 연매출 100조, 100억이 아니라 100조. 100조 하는 네, 회사. 100조 하는 회사예요. 네. 전 세계에 100조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없습니다. 네, 몇 개 네, 진짜. 없고요. 지금 반도체 사업 부문만 해도 이 떼서 나와도요. 한 80조 되거든요. 이 한 개의 사업부가 웬만한 회사들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 대 뭉쳐놨어요. 네. 이 공룡 같은 회사니까 네.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삐걱삐걱거릴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누적돼 어떤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들이 이 큰 이 메가 컴퍼니를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스토리가 긴데요. 네, 네.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는요. 네.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는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했어요. 옛날에 국수, 뭐, 국수. 네, 삼성, 설탕. 네, 그렇죠. 네. 국수, 설탕 이런 거 하다가 주로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경영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이 전자산업이 확 붐이 일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일본이 전자산업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이 전자산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삼성하고 LG하고 네. 사돈 관계거든요. 사돈이요? 네. 지금도 사돈 관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 이숙희 씨하고요. 네. 구인회 회장 초대 창업자분하고 그 아들 몇 번째 지금 아워홈 회장님. 네,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사위 사돈 관계고 그리고 옛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진주 초등학교 동창이시거든요. 네.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갈라진지 아세요? 삼성이 전자산업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LG가 먼저 하고 LG가 있었네. 원래 LG가 라디오 사업을 했었어요. 원래 초기부터 라디오 사업을 네. 해서 되게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68년도인가 안양 베네스트라는 골프 거기서 네. 클럽에서 공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내야, 내가 전자산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이 네. 거기서 그냥 너는 이제 내 친구가 아니다 그러면서 골프공을 네, 골프공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나와서 둘이 거의 안 봤대요. 근데 만약에 그때 네. 친구랑 의살린다고 네. 전자 안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일단 일본에서 그때 기술이 없잖아요. 경공업 하는 회사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갑자기 전자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산요전기 그 기술 지원을 받아서 네. 산요전기가 40% 지분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스미토모 상사가 10% 지분 투자하고 네. 삼성이 50% 지분을 투자해서 네. 합작사로 시작을 했어요. 와. 흑백 TV를 먼저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 선풍기 목 잘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비아냥의 대상이었는데 네. 흑백 TV 중에서 한번 대박을 쳤어요. 옛날에는 흑백 TV가 이게 누르면 한 20초 정도 걸렸대요. 20초. 켜지는데. 그런데 5초만 켜지는 TV를 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잘 돼서 네. 계속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해서 결국에는 세계 TV 1위 업체 소니를 따라잡게 되죠. 90년대 네, 소름 돋네요. 후반에. 네. 옛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이런 데서 리뷰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패스트 팔로워 회사가 아마 삼성이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사실은 네. 뭐 일본에서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83년대 도쿄 선언을 해서 이제 그때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네. 결국은 다 일본 반도체 회사들 다 무너뜨리고 지금 1등을 메모리 쪽을 차지했고. 그래서 애플이 전기자동차를 내놔도 별로 걱정 안 한다. 그렇죠. 삼성도 금방 따라잡을 거다라고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건가요?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삼성 제품이 상당수일 거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네. 역사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그래요? 일단 삼성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 네, 삼성 반도체의 시작은요. 원래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한국 다 반도체라는 원래 있었네요. 네, 진짜? 한국 반도체라는 네.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경영난이 어려워져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당시 동양 TV 그 상무로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승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네. 매스미디어 전공을 시켰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그게 이제 결국은 중앙일보 이 그룹을 떼주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위에 형 둘이 계신데 네. 이맹희, 이창희 씨 둘이 계신데 네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버지 눈밖에 나면서 이건희 회장이 뜻하지 않게 삼남인데 물려받게 된 이거 거거든요. 마치 세종대왕이 왕이 된 거와 그렇죠. 똑같은 약간 거네요. 그래서 네. 이 양반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이 고민하다가 안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라인 하나 꾸리는데 1조가 들었대요. 1조가 들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자기 돈 4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네. 한국 반도체 사버린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네. 결국은 77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했어요, 한국 반도체를. 그러면서 이제 83년도에 도쿄에서 이제 홍진기 회장, 중앙일보 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돈이거든요. 둘이. 거기도 네. 또 사돈이고. 네, 그래서 자기 사돈한테 네. 이제 우리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한다라고 선언했고 그게 다음날 중앙일보 일면 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선언, 도쿄 선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6개월 만에 64K D램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때는 그 네. 훌륭한 회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무슨 마이크론 같은 회사도 있었고, 일본의 뭐 히타치 같은 회사도 있고. 그런데 삼성이 64K D램을 내놨는데 네. 이 선도업체들이 너 엿먹어라 그러면서 256K D램을 내놨어요. 256개요. 네. 256K D램 내놓으니까 계속 적자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기회가 옵니다. 삼성이 1메가 D램부터 좀 기회가 왔어요. 네. 1메가 K D램부터 네. 그 전까지는 이 마스킹 공정을 한 번 했었는데 네, 네. 그 다음부터는 한 번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멀티 패터닝을 해야 되는 이제 공정이 왔는데 그때 기술이 중요한 변곡점이었는데요. 이 웨이퍼에다가 홈을 파서 만드는 트렌치 방식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웨이퍼 위에다가 막지를 쌓아서 만드는 스택 방식이 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네. 글로벌 회사들은 대부분 트렌치 방식을 갔어요. 왜냐하면 네. 트렌치 방식이 어떤 품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트렌치 방식은 홈을 파서 넣기 때문에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집어넣어서 네, 닫아버리니까.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택 방식 같은 경우는 품질을 잡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2명의 연구원이 이거를 제안을 했었대요. 네. 이건희 회장한테. 네. 그때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반도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권오현. 네. 그 연봉왕, 연봉 네네. 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그때 연구원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네. 권오현 씨였고요. 또 한 분이 진대재 사장입니다. 네, 성함. 어디 참여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 하셨죠. 최장수 장관 하셨고 다들 삼성전자 사장까지 하셨어요. 전설이시잖아요. 네, 다들. 그 두 분이 스택 방식을 제안해서 그때는 선도업체들 다 트렌치 방식으로 갔는데 삼성만 스택 방식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현대 반도체도 트렌치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요했어요. 그래서 1메가부터 삼성이 선도업체하고 똑같은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패스트팔로 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따라오면 얘들이 가격 후려치고 따라가면 가격 후려치고 이랬는데 1메가부터는 동등한 수준까지 왔고 4메가부터는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초격차. 맞습니다. 여기서 초격차가 벌어졌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권오현 부회장이 초격차라는 네. 책을 내놨죠. 저 네. 읽었습니다. 네네. 그 이전까지는 컴퓨터 시장이 네. 기업용 컴퓨터 시장이었고요.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네. PC, 퍼스널 컴퓨터 시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업체들은 네. 계속해서 품질이 높은 기업용 PC 시장에 맞추어서 그 품질을 유지를 했었고 네. 삼성은 아니 품질은 어느 정도 떨어져도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는 전략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PC 사이클이 일어날 때 삼성이 치고 나가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디램 시장에서 세계 넘버원이 됐는데 네. 또 하나를 또 히트를 칩니다. 그게 도시바가 개발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 전까지는 하드 디스크를 썼거든요. 네.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정보를 저장하니까 굉장히 느렸죠,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드 디스크였는데 낸드 플래시를 도시바가 개발했어요. 네. 도시바는요,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는데요. 네. 이거의 중요성을 1도 몰랐어요. 개발해놓고요? 네. 개발해놓고 이 중요성을 1도 몰랐어요. 이거는 상용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거를 개발한 연구원을 홀대를 해서 쫓아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이 네.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고 네. 낸드 플래시까지 개발했는데 네.
이 인텔이 와서 보니까 플래시 메모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다 습득해 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요, 네. 도시바가 삼성이 견하고 왔는데, 야, 우리 새로 개발한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네. 기술을 그대로 전수를 해줬대요. 그게 92년도 일인데, 그러니까 도시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될 거니까 어차피 뭐 니들 한번 해볼래? 이런 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완전히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낸드 플래시를 굉장히 이걸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낸드 플래시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의 어떤 이거를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낸드 플래시가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낸드 플래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스토리지로서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되면서 낸드 플래시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된 거죠. 그 삼성에서는 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삼성 출신 유명인 이러면은 네. 사실 네이버 창업자분도 네네. 계시고 카카오 그렇죠. 창업자분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삼성 SDS 출신이시죠. 네, 그러니까요. 이쪽이 왜 이렇게 유명한 창업자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워낙 고용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김범수 의장이나 네. 이혜진 의장이나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창업자 이재용 네, 맞아요. 예, 창업자나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김택진 NC소프트 창업자나 어떤 86학번, 85학번 이런 연령대인데요. 네. 그분들이 왜 이렇게 큰 대한민국 1세대 벤처로서 성공할 수 있었냐면요. 그때 이분들이 대학에 딱 갔을 때 네. 인터넷이 딱 보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제일 먼저 잡아낸 거죠. 인터넷에 창업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럼 뭐 또 똑같아요. 그 전으로 가보면 50년대 초중반생들이 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에릭 슈미트,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다 비슷한 연령대인데 네. 그때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카카오의 김범수, 네. 네이버의 이혜진. 초록색하고 노란색이죠. 네, 그렇죠. 네. 초록이랑 노랑이랑 초록이랑 열심히 노랑이죠. 싸우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카카오와 네이버가 앞으로는 어떤 경쟁 구도로 미래를 그려나갈지 궁금하시죠? 대표님의 원픽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셔야겠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